안녕하세요. 2025년 9월 6일자 209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CL 보실게요. CL 차트고요. 월요일 날 휴장이었죠. 하프장이었는데 화요일 장으로 통합이 되죠. 그래서 일요일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그리고 저녁 때 다시 장이 시작돼서 그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됐죠. 익스체인지 시간으로. 그래서 화요일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걸로 그래서 65.27 지지선도 저항선도 뚫었죠. 뚫고 이제 내려와서 장이 마감이 됐다가 수요일에 바로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이때 그 오페크 플러스에서 이번 주말에 추가 그 증산을 논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빠졌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새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어, 그 지난 몇 주 동안에 작았던 데일리 볼라틸리티보다는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딱 이 달러 수준이었죠. 지금 여기 왼쪽에 여기 보시면 65.72, 63.72 정확히 2달러에 해당되는 200틱에 해당되는 볼라틸리티를 보여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빠졌고 금요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 참석하는 그 장관들한테 공개적으로 더 스피드업해서 더 빨리빨리 증산 속도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말에는 거의 확실히 그 증산이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다시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8월 18일 저점 레벨이 지금 61.45인데 여기에 61.45 정확히 저점 여기서 지지를 딱 받고 올라가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이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해 놓고 하는 거죠. 이게 정확히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놓고 이제 이 멀리서 왔었던 거 요거 이제 그 중요하게 놓으려고 이렇게 표현을 파란 걸로 해놨었죠. 그래서 이 파란 거는 뭐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세 개의 파란색 선이 있고 여기에 이제 또 새로 이렇게 선을 레벨을 만들고 이 둘을 핑크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핑크색으로 바꾼다는 의미는 이게 하나의 레인지로 작동할 것이다 라는 의미죠. 물론 여기서 그 주말에 오페크 회의 때문에 결정이 나면 더 하락으로 이제 일요일 저녁에 더 하락하면서 장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더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벨 안쪽에서 이렇게 일단 내려갔다가 장이 해도 더 추가 하락보다는 이미 65달러대 중반에서 지금 61달러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니까 거의 4달러 정도 좀 안 되는 정도의 레벨 아니죠. 여기 66.03까지 하면 66.03에서 60 뭐 1.74니까 62 잡는다고 해도 한 4달러 정도 이상 레인지로 떨어진 셈이 되는 거죠. 그 오페크 증산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오프닝 할 때 조금 이제 출렁하면서 다시 이 안쪽 영역으로 들어올 확률이 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안에까지 못 들어 이 지금 이 핑크색 레인지까지 못 들어온다고 해도 이 아래쪽에 있는 60 이거는 그냥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헷갈리니까 이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놓으면 60달러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전저점이나 뭐 전고점 이런 게 아니라 60달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60달러가 그래도 깨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닿고 다시 이 안쪽 61.45와 66.03 요 레인지 안쪽에서 이렇게 장이 계속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레인지는 이런 걸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이 화요일 지지선으로 사용이 됐고 여기서 다시 지지선 봤다가 이제 여기서 깨져서 걸쳐 있는데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좀 중요한 레퍼런스로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이 라인도 이 위쪽과 아래쪽을 가르는 중요한 그 레퍼런스로 쓰였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 이후에 수요일 하락하고 목요일, 금요일이 이 트렌드 라인의 아래쪽에서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 짧게 8월 18일부터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었던 것이 꺾여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를 알려주는 그 인디케이터가 된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운 트렌드 라인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 레인지 신경 써주시고 더 내려온다고 해도 60을 뚫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61과 66 사이에 있는 이 레인지에서 61도 아니죠. 61.5 정도라고 할까요? 61.74니까 61.74와 66.03 이 레인지 안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ES죠. 네, ES는 뭐 똑같이 CL처럼 얘도 그 월요일에 그 정규장이 휴장이 되면서 하프장이 열렸었죠. 그래서 화요일장이 다 통합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그 빠졌었던 그 매크로의 영향을 받아서 더 하락폭을 키웠다가 이제 화수목 일주일 내내 상승장이 펼쳐졌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논팜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왔죠. 그래서 사실 뭐 어제 그 하루 전에 있는 PMI 하루 전이 아니었나요? 그 화요일에 나왔었던가요? 그래서 PMI 넘버 이런 것들도 안 좋게 나왔지만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특히 브로드컴 관련된 그 AI 관련된 거,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제외한 AI 주식들이었죠.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내일 그 나스닥 개별 주식 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AV와 함께 그 엔비디아를 제외한 AI 주식들의 좀 상승세가 있었죠. 그래서 목요일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금요일에도 계속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담을 들려드리면 제가 여기에도 적었죠. 그 논팜이 이 앞에 제 뭐 개인적인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일단 가렸는데 논팜이 75 expected에서 22K로 나왔죠. 이게 뭐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unemployment rate는 그대로 버텼는데 논팜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잡시장 잡마켓도 열린 게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고 새로 잡이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즈널리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이죠. 논팜이니까. 그래서 고용이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 텔레그램에 설명을 해놨지만 경기가 잘 안 굴러간다는 뜻이니까 이 2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잘 안 굴러가니까 기준금리가 낮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경제가 잘 안 굴러가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지금까지 물론 이제 지난달에 잭슨홀 미팅 있을 때 이제 노동시장만 바라보지 않고 전반적인 걸 보겠다라고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동시장을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안 좋아지면 기준금리를 낮추고 노동시장이 좋아지면 그 계속 좋은 상태로 남아 있어서 경기가 좋으면 굳이 안 낮춰도 된다. 그래서 좀 더 버티자. 왜? 관세 효과에 의한 인플레이션 위험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뭐 이런 논리가 됐었는데 지금 경기가 안 굴러간다. 노동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원래대로의 FOMC였다면 당연히 확실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기대를 하겠죠, 시장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면은 이거는 정말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오늘 몇몇 FOMC 그 위원들 입에서 이거는 확실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오를 거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에서도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오를 거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인플레이션 오르고 경기는 나빠지고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워딩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 15분봉을 보시면 이게 논팜이 나왔을 때 올라갔다가 장 시작하고 나서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서 이제 조금 회복을 하나 했지만 그렇게 다시 위에까지 회복은 못하고 이렇게 뭐 뭉개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큰 움직임 없이 장이 끝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상승장이 유지가 되고 그냥 행보하는 거지 하락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죠. 심지어 화수목만큼도 가지도 않고 그냥 전저점 살짝 찍고 그냥 바로 도지를 만든 상황입니다. 그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하락이다 이렇게 하락으로 그 논팜이 22K 정도까지밖에 안 나왔는데도 어딨죠? 이렇게 22K밖에 안 나왔는데도 이거밖에 안 빠졌으면 이거는 빠진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버틴 거라고 봐야 됩니다. 원래는 와 기준금리 인하하겠네 하고서 날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막장은 아니었다는 거죠. 뭐 이것도 역사상 고점은 역사상 고점이에요. 오늘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떨어져야 되는데 버틴 형국이다. 그리고 날아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정신이 그 정도까지 인세인은 아니구나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제가 시장이 정상적인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여기서 이제 내려올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더 빠지면은 역시 그러려고 했는데 다시 올라가는 걸 보고 전일 저점도 이거는 지금 ES는 뚫었는데 NQ는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이따 보시겠지만 그래서 취소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을 치료하는 아니면 거기에 반응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기준금리 인하가 그게 답이 될 것이냐? 그건 잘 뭐 모르겠어요. 이 시점에서 뭐 교과서적인 대응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페드와치에서 일단 9월 17일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한 클릭 내려가는 거가 거의 97%였었죠. 여기 96.24로 나오네요. 하루 전. 그리고 동결이 3.6% 확률이었는데 이제 동결은 없고 한 클릭이냐 두 클릭이냐로 지금 서베이가 바뀌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이 루즈해졌다고 두 클릭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게 누적이 돼서 10월에는 한 클릭 더 그게 70% 넘죠 지금.
그리고 12월에는 또 한 클릭 더 해서 연내에 3번 내리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걸로 지금 패드와치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 다시 말해서 CPI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다음 주 CPI가 나오고 다음 주 CPI에서 인플레이션이 결정이 되면 또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안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문제냐, 기준금리 낮춰라, 뭐 이런 식의 논리로 밀어붙이겠죠, 시장은. 물론 결정은 FOMC가 하는 거고, 또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막 푸시를 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일단은 9월 인하는 확실한데, 그것도 저는 90% 확률로 아까 보셨다시피 한 클릭 내리는 거, 그리고 10월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뭐 노동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고, 거기에 그 CPI, 11월 CPI 또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10월에 12월에 둘 다 내린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봤을 때의 기대치지 쉽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보셨다시피 일단 빠져서 내려왔지만 더 추가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튕겨져 올라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포인트 그 6457, 이게 왜 여기 있죠? 여기 있어야 되지. 6457.75 여기에 지지받고 올라간 그런 모양새죠. 지금 여기 뭐 이렇게 살짝 밀려 내려왔지만 바로 튕겨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지지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장이 마감이 됐다. 지금 이거는 세틀먼트인데 15분봉에서도 여기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아니 저항이 있죠. 저항 받고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면서 여기서 마감이 되는,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위로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 마감은 여기 밑에서 된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주에는 일단 CPI가 있죠. CPI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또 그 기준금리 그 다음 주에 있는 거, 그거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 뭐 이런 걸로 장이 이제 그 지배가 되겠죠. 그런데 이번 주에 이렇게 올라갔었던 또 한 번의 AI가 뭐 장을 들었다 놨다 하죠. 요 떨어진 게 또 AI가 버블이네 아니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빠졌었던 건데, 결국은 브로드컴이 AVGO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에 대항되는 새로운 칩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오면서, 그리고 CEO가 이게 다 내일 또 드리겠지만 CEO의 유임, 그리고 그 투자의 연속성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브로드컴이랑 그 관련된 주식들이 한꺼번에 뛰면서 이제 이렇게 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던 거고, 그게 매크로 때문에 좀 빠졌다가 버텼다. 어디서 6457.75에서 버텼다. 그래서 더 빠져야 되는데 버텼다. 그리고 얘도 더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 버텼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은 버티기의 연속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는 뭐 조금씩 요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느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고, CPI 넘버 보고 더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일단은 꺾여서서 다시 기다리다가 기준금리 때 다른 서프라이즈 뭐 두 클릭을 내린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뭐 날아가겠죠. 그런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새로 오는 다음 주에 CPI 넘버, 그리고 그 다음 주 레이트 디시전, 이런 것들이 장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ES에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NQ는 짧게 보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 NQ
보시면 NQ죠. NQ도 뭐 여기 내려오는 것 비슷했고 화요일에 하락했고 102.50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상승했고 목요일에 치고 올라갔었던 게 좀 약했는데 금요일에 더 치고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매크로로 빠졌다가 도지를 만들었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이 15분 봉도 보시면 막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 ES보다 훨씬 더 세게 그 논팜 됐을 때도 치고 올라갔다가 빠져 내려왔다가 그런데 여기 이 전일 저점까지 오지도 않았죠. ES는 전일 저점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더 세게 버틴 거죠. NQ는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거의 15%그 프리마켓에서 올랐다가 다시 빠져서 내려오고 뭐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봤자 12%였나요? 나스닥 최종은 9.42%였네요. 전일가 기준. 그래서 15%인가까지 올라갔다가 9%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버텼다. NQ는 버텼다. 이게 결론이죠. ES랑 다른 점은 ES는 그러면서도 신고점을 만들고 계속 꾸준히 신고점을 만들었는데 NQ는 더 아래로 더 많이 떨어질 때 ES보다 많이 떨어지고 오를 때 충분히 못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히 부진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제가 내일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릴 텐데. 엔비디아는 좀 악재가 조금 연속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나스닥 100 웨이트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부진을 하면 다른 주식들이 어느 정도 세게 오른다고 해도 나스닥 넘버 자체는 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7개 종목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7개 주식들이 좀 부진하면 뭐 다른 종목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 다른 지수들이 더 세게 올라도 NQ는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지난 3주 동안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ES는 전고점을 오늘도 뚫었는데 그 역사상 고점이죠. NQ는 그 정도는 아닌 상황이다. 그래서 이 뭐 고점이 여기지만 지금 핑크색을 제가 여기랑 여기로 해놨죠. 핑크색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기대되는 레인지이기 때문에 그 레인지에서 이 아래쪽은 닿지 않았지만 올라가서 그걸 찍고 다시 도지 만들면서 내려왔죠. 이 레인지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좁게 하면은 여기를 레인지로 이렇게 핑크색을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내려왔던 게 있어서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더 내려와서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었던 게 이 핑크색 이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더 빠져서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그래도 버티면서 지지받고 올라간 상황. 그래서 여기서 저항 받았으면 다시 내려올 때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여기에서 이번 주 화요일처럼 여기에서 지지받거나 여기서 지지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레인지는 이 핑크색으로 형성된 이 레인지다. 좀 넓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이 레인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Q도 일단은 다음 주에는 여기 그 레인지 상한선에 닿았다가 도지를 만들었으니까 일단은 이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레벨에서 더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빠져 내려온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중간에 CPI 발표 있을 때 또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뭐 이 레인지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NQ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비트코인이네요. 네, 비트코인은 뭐 그 보통 NQ랑 코릴레이트가 많이 되는데 이번 주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뭐 휴장이 없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여기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따라서 내려가는 것까지 해서 더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이 빨간색 지지선, 이 파란색 지지선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올 수 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108, 110, 108, 100 여기서 그냥 지지받고 월요일 그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해서 월요일에 다시 요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 찍고 저항 받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지지선으로 써가지고 111880 레인지까지 가서 여기서 또 저항 받았고 수요일도 뚫으려고 올라갔다가 다시 저항 받았고 밀려 내려와서 여기서 저항 받았고 목요일도 저항을 받았고 그래도 109.590에서 109, 그러니까 109590에서 지지 받았고 도지 만들 때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영향을 받았고 뭐 거의 뭐 월요일부터는 지지선 저항선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 저항받겠네 하면서 저항받았고 여기서 또 저항받았네 또 저항받았네 데려왔으면 여기서 지지받았네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지금 새로 그린 게 한 개도 없어요. 뭐 새로 그리려면 여기서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릴 정도인데 뭐 그 정도까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았고 111880에서도 저항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줘도 된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요거 이 사이에 이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다시 이렇게 밀려서 내려가는 그림이 그려질 상황 그 가능성이 커졌고 그럴 때 지난주에 아직 닿지도 못했던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도 있고 108, 100 얘가 지금 여기서 강하게 버텨줬기 때문에 얘 지지세도 강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지 아니면 그게 뚫리면 이 파란색까지 갈지 뭐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밀려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요 그 111880하고 가서 이 레인지가 새로 생길 가능성이 더 커졌다. 그래서 요 영역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이죠. 네, 이더리움은 뭐 조금 다르죠. 많이 비트코인하고 코릴레이션 많이 깨졌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깨졌고 뭐 이 정도 그래서 여기서 지지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 걸치고 하면서 안 깨지다가 결국은 여기서 이게 지금 걸쳐 있는 건가요? 깨진 컨펌이 된 건가요? 그런데 도지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 도지가 그 무슨 뭐 칼자루 같이럼 되어 있는 그런 도지가 나와 버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아직 그 시간이 남아 있어서 그 금요일장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뭐 더 밀려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여기 있는 올라가는 파란 트렌드 라인에도 저항받고 이 삼각형 안에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이 레벨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이게 무슨 중요한 레벨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레벨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 내내. 이게 언제냐면 금요일 저점인데 금요일 저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뻗쳐준 상황. 또한 지난주 금요일에 고점을 뚫지 못하고 뭐 이거는 일요일 고점인가요? 일요일 고점도 뚫지 못하고 이 안에서만 계속 움직이는 상황. 그냥 간을 보고 있는 느낌이죠. 이것은 무슨 레인지 무브도 아닌 올라갈 거 내려갈 거 간을 보고 있는 형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음 주에 뭐 뚫리면 지워도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트렌드 라인 그 레벨이 아니에요. 하지만 일주일 내내 여기 이렇게 갇혀 있었다. 그러면 이게 위로 뚫릴지 아래로 뚫릴지에 따라서 그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내려와 봤자 4084.40 여기서 강한 지지를 받죠. 그리고 그 밑에 얘도 빨간색으로 강하게 해놨죠. 이 강한 애들 만나서 밑으로 쭉 치고 내려가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올라가는 거는 뭐 특별히 이런 데들 강해 보이지 않고 그 초록색 있는 데까지 전고점이죠. 그게 뚫리긴 했지만 아주 오래된 역사상 고점이 일시적으로 뚫렸지만 돌파가 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4864.90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올라가도 여기에서 저항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 작은 파란색 레인지를 깨야 되고, 그리고 이건 쉽게 깨질 겁니다. 어떤 식으로 위로건 아래건.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여기에서 강한 애를 만나고, 내려오면 얘나 얘의 강한 지지선을 만나고, 그래서 저항선도 강하고 지지선도 강하고, 뭐 여기에 지금 작지만 레인지 안에 갇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움직일 여지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레이딩을 하지 마시고, 포지션이 있으면 기다리시고, 포지션이 없으면 이게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컨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뭐 그런 식의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뭐 특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논판 말고 뭐 PMI도 좀 있었긴 했지만, 매크로들이 좀 서프라이즈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마켓의 반응, 특히 주식시장의 반응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일단은 레이트 시장까지 다음 주 CPI가 물론 있지만, CPI 넘버도 뭐 어차피 그 레이버 스태티스틱스에서 나오는 거라, BLA에서 나오는 거라,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하고 있죠. 뭐 여담으로 원래 이번 주에 그 논팜이 세게 나올 줄 알고,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좋게 나올 줄 알고, BLA 그 발표가 정상화 되려면 1년 기다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기를 했었죠, 전날. 그런데 오히려 낮게 나와버리니까 그 깎아내린 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죠. 지금 이 넘버는 트럼프에게 되게 유리한 넘버가 나왔는데, 오히려 자신이 그 유리한 넘버 나오는 거를 신뢰가 없다라고 얘기해버린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나 페드와치는 그 레이트 내릴 거라고, 막 두 클릭 내릴 거라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는 트럼프랑 시장이 한 통속이라고 보는 게 맞죠. 하지만 FOMC가 얼만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자기네들의 의견을 관철할 것인지, 물론 지금 현재 FOMC 위원들도 트럼프 쪽으로 많이 붙었다고 해야 되나? 그쪽 의견을 많이 따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9월 달에 원클릭 내리는 건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두 클릭을 내릴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지는 못해서 아까 뭐 몇 퍼센트라도 그게 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CPI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와 이거 재밌네, 팝콘 각이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 역시 패드 와치에서 두 클릭 내린다고 기대했었던 게 이유가 있네, 그러면서 두 클릭 내리는 거 확률이 막 40% 이상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날 어떻게 될지, 그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 CPI를 보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CPI가 되게 낮게 나오면 두 클릭 레이트 하락도 가능해지고 주식시장은 또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CPI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좀 중심해서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오늘 그 선물 분석은 이걸로 마치고요. 지금 제가 다음 주 12일까지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대한 그 강의를 열었는데 아무도 신청 안 해주시고 계세요. 물론 제가 그 강의를 디자인을 할 때 어느 정도
그 트레이딩에 대해서 아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알고 트레이딩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이 정도로 관심들이 없으실지는 몰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내용을 바꾸고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처음에 시작해서 그 강의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분이라도 하시면은 뭐 제가 생각했었던 인건비가 안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뭐 재능 기부처럼 하고 있는 강의들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강의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자존심이 있지 어디 가서 누가 강의할 때 얼마 받을래라고 하면은 제시하는 가격이 있는데 이 지금까지 해왔던 강의들은 그거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거의 그 이 지금까지 해왔고 하고 있는 모든 강의들이 저는 재능 기부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러려면은 무료로 하지 왜 그러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그거대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강의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 뭐 저는 저대로 또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무료로 하는 그런 건 좀 시장 질서 뭐 그런 거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한 분이라도 신청하시면 강의는 진행이 될 거고 뭐 강의 신청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강의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럼 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강의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뭐 싫어요 누르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정성으로 좋아요 한번 더 눌러주시고 그래야 제 동영상이 좀 더 노출이 많이 돼서 다른 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그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